안녕하세요. 수산강국 코리아 이지연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난대성 어종인 갈치의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식품 안전성의 문제로 출하가 제한되고 또 소비자의 수요량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갈치 재고량이 쌓이면서 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산강국 코리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만나 제주갈치의 유통 안정화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국 수산인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산인 여러분, 저는 이번 7월부터 국회 상임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제주시 출신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입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을 뵈면서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2016년에 이제 20대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되시면서 바쁜 의정활동 이어오고 계시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7월부터 이 농해수위원으로 새 얼굴로 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첫 국회의원 활동 소감이 궁금하고요. 또 농해수위원으로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20대 국회가 개원은 2016년에 했고요. 처음 개원하자마자 이제 원내 부대표로 또 당 대변인을 좀 맡으면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데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습니다. 교문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했는데 저희 당과 정부와 청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제 처음 들어와서 제가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고요. 업무 보고를 받아보고 있는데 농업 부분이든 이제 수산업 부분이든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농업 부분은 그래도 이제 농업소득 5천만 원 시대가 이제 좀 도래가 됐는데 수산 쪽 같은 경우 상당히 아직 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가소득을 어떻게 하면 5천만 원 수준까지 이제 올릴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현안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지혜를 좀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제주시 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도 좀 궁금한데요. 또 해양수산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여름 이제 폭염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넙치양식장, 광어죠. 넙치양식이 상당히 큰 피해를 좀 받습니다. 이제 고수온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넙치가 폐사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좀 생겨서 특히 양식을 하시는 생산 어민들 입장에 상당히 큰 타격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넙치 광어를 빨리 이렇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 할런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올여름에는 갈치가 생산량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잡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갈치를 좀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 비축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군납을 확대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돼야 지역구의 현안도 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이 밖에도 관심 갖고 계신 또 해양수산 현안들 있다면 뭐 어떤 것들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저는 젊은 창업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 분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 창업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다양한 국가 정책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좀 우선 갖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또 수산물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좀 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수산 산업 분야의 수출 전략 산업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제 가공품을 포함한 이런 수산식품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좀 더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해 12월에요. 이 의원님께서 바닷물의 채취 후에 파괴된 해저 환경의 이 원상복구 의무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걸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을 발의 이유가 또 궁금하고요.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쨌든 바닷물의 채취를 하고 나서 해양 생태계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채취를 하더라도 원상 회복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더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상 회복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 시행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수면에 대한 지금 관련법에 보면 시설물의 어떤 점용, 사용 이것만 이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 생태계 자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바닷물의 채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8월에요. 또 의원님께서 이 국회에서 앞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갈치 생산량 급증을 하면서 뭐 이에 대한 해결안을 위한 이 유통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갈치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그 생산량이 늘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시장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축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협에서 이거를 비축을 한다 하더라도 비축 창고가 모자라요. 이미 다 꽉 찼습니다. 서귀포 수협 같은 경우. 그럼 이건 정부가 이제 비축을 해줘야 되는데 비축 사업비가 지금 이미 이제 한 100억 원 정도 이제 투입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을 해서 정부 비축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갈치 판매 가격을 일정 정도 수준,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을 해줘야 된다. 비축 사업을 통해서 그런 점을 좀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군납을 확대해서 갈치도 우리가 국군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군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수산업 비롯해서요, 또 대한민국 수산업 부흥시키고 또 경쟁력도 좀 강화시킬 만한 그런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바다라는 공간, 연안 뭐 이런 공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섬을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수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섬 경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섬을 활용한 해양 경제 발전 전략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섬 경제 발전 전략을 총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섬과 바다를 우리가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섬과 육지 그리고 이 바다라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용이하지 않다라는 측면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버스 준공영제 아시잖아요. 상간오지나 이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제를 통해서 버스의 어떤 적자분을 보존해주는 준공영제라고 하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다 버스 준공영제를 해요. 그러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저는 없다라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통해서 그럼 섬과 본토를 육지를 나들이 하는데 다니는 게 이게 좀 더 수월해지면 섬에서 생산되는 섬 인근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수산물을 더욱더 소비재에 가깝게 용이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산인들을 위한 격려 말씀, 뭐 앞으로의 당부 이런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수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산인들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 바다, 이 연안을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영토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산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로 바다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인 여러분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영훈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수산인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더 자주 인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수협방송이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